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번 정상회담의 관건은 기시다 총리 입에서 얼마나 우리 쪽에 성의 있는 호응이 나오느냐 이걸 텐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되었던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 방위를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오염수 배출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얻어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두 정상의 모두 발언 한번 저희가 실시간으로 듣고 왔고 300 핵심 의제는 이렇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물꼬를 텄다고 일단은 평가받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이 부분이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하느냐, 이 발언은 있느냐, 뭐 사죄에 가까운 발언을 하느냐, 이게 관심이겠죠. 2번, 3번 얘기를 그럼 나눠서 해볼 텐데 조금 전에 일단 4년 만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일단 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회담에 앞서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당시 아베 총리 시절에 일본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내에 강제징용 관련된 판결 등등에 반발해서 거의 이제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예.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서 지금 수출 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뭐 불화수소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한 장비들이 실제로 수출이 못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른 나라의 어떤 이 구매선을 찾아서 뭐 지금은 사실은 크게 영향은 없다고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네덜란드나 대만 등등에서 이 부품을 구입을 해서 지금은 큰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일본에 그동안 상당히 의존해 왔던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면서 우리 국내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확대담 때도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배석한 것도 아마 이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 전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단 WTO 제소를 취하를 했고 예. 일본도 일단 수출 규제를 일단 취하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 뭐 지소미아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한일 간의 어떤 회담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이 일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번 핵심 의제 과거사, 경제, 안보 이 세 가지 큰 축일 텐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특히 경제 부분 한일 회담의 경제적 의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할 수 없게 커질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은 이미 중요한 나라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국가입니다.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진 센터장님, 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수출 규제 맞대응 성격으로 이 지소미아 효력을 정지했었기 때문에 뭐 2, 3번은 연동이 된다고 하면 중간 평가를 했을 때 일단 이 정도면 뭐 절반의 성공은 첫 단추를 거뒀다. 평가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상들이 만나서 일단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일단 한국이 선제적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먼저 풀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파급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수출 규제의 그렇죠.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지소미아의 문제인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매듭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상의 만남 그 자체에서 벌써부터 두 가지 문제는 해결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만나기 전부터. 만나기 전부터.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그 현안을 두고 정상이 머리를 맞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매듭을 풀고 난 이후부터는 미래를 위한
한일의 그 국제 협력이라든지 또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일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채워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이번 대통령실이 방점을 찍었다는 것도 좀 유추가 되는 게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4대 기업 총수들이 같이 다 이번 방일 윤 대통령과 함께한다. 그래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만들고 전경련이 10억, 일본의 경단련이 1억엔을 출연한다. 이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고요. 사실 눈여겨볼 게 문재인 정부에서 전경련의 위상이 상당히 초라해졌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4대 그룹이 전경련 탈퇴했었습니다만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의 특별 요청으로 이번 행사에는 함께하게 됐죠. 순방도 많이 참석을 했고 또 전경련에서 그리고 일본의 이 경단련에서 함께 금액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가량 출연해서 미래 기금을 만들고 이 미래 기금을 통해 양국의 우호 교류를 위한 연구와 주요 인재들, 아마도 뭐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교류 활동에 쓸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겠다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이번 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좀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 민간 경제단체들이 앞장선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 국내 측에서 분석해 보자면 이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웠던 곳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전경련의 어떤 역할이나 국제사회에서 우리 재계를 대표하는 위상 등이 좀 많이 회복될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경제, 안보, 과거사, 특히 이제 경제는 정상회담 직전에 일단은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일정을 소화하는 그때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태극기를 들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야기하는 안보 위기의 대응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조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죽창가만 불러대며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형으로 써먹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이 우리 정부의 해법을 폄훼하고 곡해하며 또다시 반일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현안입니다. 하지만 무책임한 반일 선동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습니다. 탄핵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을사오적에 이은 계묘오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완용의 부활을 넘어 명예일본인이 아니냐며 반문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조선의 총독입니까? 앞서 현장 스케치 그리고 의제 마무리는 정치권 공방을 좀 볼 텐데 민주당 지도부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탄핵 사유도 된다. 명예일본인이다. 이번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의 이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저기서 이제 틀린 것부터 말씀드리면 탄핵 사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능은 탄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능으로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친일이냐 반일이냐로 볼 게 아니라 유능이냐 무능이냐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 발언들이 마치 센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절제해서 나왔다라고 저는 볼 정도로 지금 부글부글 여론이 끓고 저 말이 있다라고. 절제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무능이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일단 그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하고 얘기가 나왔던 게 양국의 제3자 변제 얘기하면서 일본 기업이 전범 기업이 들어오는 걸 얘기했다가 하나 후퇴해가지고 전범 기업 빠지고 다른 기업이라도 들어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국 기업만 했다라는 거. 이거는 협상을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기시다 공동선언 한다라고 이미 외교부에서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 공동선언 이제 빠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협상에서 지금 핵심적인 게 빠졌는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복귀 안 시킨답니다. 지금 추후에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수출 규제를 푸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이미 반도체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 국산화했고 아까 전에 뭐 이현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루트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산업이 진흥하는데 소부장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오히려 일본 기업에서 삼성전자에 수출 못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이게? 우리가 WTO 제소 푼다니까 하는 거는 당연한 조치인 겁니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더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성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지소미아 다시 재개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T사라고 미사일 정보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예. 한국하고 일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지소미아는 2급 이하 비밀 군사 비밀에 대해서 예. 공유를 하는 건데 이거를 푼 것을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협상을 못해도 너무 못했다라고 이제 뭐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거를 이제 떠나서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요미우리 그 인터뷰에서 그 일본의 선제 타격,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침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일본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그러면 국내에 이런 우려도 있다. 군사대국화 이런 우려도 있다라고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한국에서 나오는데 그런 걸 붙여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서 지금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 정부가 들어서서는 대일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예. 왜냐하면 윤 정부는 기본적으로 25년 전에 김대중 오부치의 선언을 정신을 읽겠다,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에 있어서는 세 가지 키워드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첫 번째로는 일본을 협력의 파트너로 명시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물론 뭐 가치를 함께하는 협력의 파트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는 한국이 이제는 대성적으로 선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대승적으로 선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풀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넘어서서 미래로 가자.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의 그런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에 푸는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다. 첫 단추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첫 단추가 내용을 채워서 사실은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이냐는 아직 미지수에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국내적 과제도 있고 일본이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첫 단추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찬 의원님, 아까 김준일 에디터가 말씀하신 저 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첫 단추라고 해도 실리를 너무 잃었다. 그래서 당연히 제1야당은 뭐 친일 얘기, 명예 일본인, 탄핵 사유 뭐 이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힘들고요. 지금 단계에서 일본 측의 어떤 대응이나 호응이 우리 입장에서 100%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한 결단과 한일 관계 회복 신호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면서 4월 이후로 계속해서 저는 일본의 이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가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외교당국과 대통령실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설령 보는 관점에 따라 이번 외교 어떤 기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소속이 되는 정책위 의장이라는 고위당직자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 그리고 이거 전용기 국회의원이 주도했던 기자회견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씨 운운하는 것, 이거는 수위와 정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강도 높은 발언들 여당에서 하든 야당에서 하든 선을 넘어버리면 오히려 역풍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무적으로 봤을 때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도 한일 정상회담이나 우리가 한일 관계 회복 시도하는 것 자체가 지지율에 당장은 부정적인 영향 끼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정무적으로 안 했을까요? 하지만 지지율에 손해볼 것을 알고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결단을 했다는 거, 저는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정부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평가를 다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도쿄 현장을 연결했고 저희가 모두 발언까지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일단 한일 정상회담 관련 뉴스는 잠시 접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